네, 그럼 이제 이어서 챕터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는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는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을 배웠었고요. 이제 그 챕터 2에서는 이제 세컨 오더인데 그 선형인 경우에 대해서만, 리니어 OD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정리를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세컨은 이게 미분이 들어가는 거고, 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질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선형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y에 대해서는 다 그 1차만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의 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곱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그 승수가 1차인 것만 들어갈 때란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리니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넌리니어하다, 비선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개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표준 형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있는 y2' 앞에 있는 개수 다 나누게 되면 우리가 표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r이 우변이 0이면은 우리가 1차 그 일개 미분 방식과 똑같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0이 아니면은, r이 0이 아니면은 그때는 우리가 넌 호모지니어스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당분간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아닙니다. r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우선 중점적으로 다루겠어요. 그래서 세컨 오더인데 리니어 하고, 그리고 이제 호모지니어스 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분 방정식이 y2' 플러스 px의 y' 플러스 qx의 y는 0 이런 형태로 이제 써진다는 거를 이런 형태의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중첩의 원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두 개의 y1, y2 두 함수가 어떤 일정한 오픈 인터벌에 대해서 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해라고 칩시다. 열린 구간 i에 대해서 이제 그 구간 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두 개를 각각의 상수를 곱하고, 임의의 상수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한 이러한 y이, 여기에서 이제 C1, C2는 우리가 arbitrary constant, 임의의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이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 미분 방정식 선형이기 때문에 내가 양쪽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 내가 이제 y1이 저걸 만족을 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y1의 2' 플러스 p의 y1' 플러스 q가 n이고요. 마찬가지로 y2에 대해서도 저게 만족을 합니다. q의 y1, y2가 0이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선형이니까 C1을 갖다 내가 곱해도 되고요. 곱해도 마찬가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1이 각각 이제 Y1으로 곱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C2를 곱해도 내가 이게 그때 다 성질을 똑같이 하는 거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 눈으로 봐셔도 알겠지만은 요거는 C1 Y1 더하기 C2 Y2 전체의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F하고 G를 더한 것을 미분하는 거는 각각의 미분을 더한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 자체가 어떤 선형의 우리가 선형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더해지고 마찬가지로 C1, Y1, C1, Y 프라임, C2, Y 프라임을 두 개 더하게 되면은 C1, Y1, C2, Y2 프라임 전체의 미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Y2 프라임하고 플러스 P에 Y 프라임 플러스 Q의 Y가 항상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C1, C2가 무엇이냐에 상관이 없이 항상 만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 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두 해를 갖다가 Y1, Y2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적으로 어떤 임의의 상수로 곱해서 더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콤비네이션, 선형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Y1, Y2가 이 미분 방식의 해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항상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이퀘이션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 거는 이게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변에 내가 만약에 0이 아니라 어떤 R이라고 하는 처음에 어떤 그런 항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바로 봐서 알 수가 있겠지만 이게 더하면은 R이 안 나와요. 우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또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곱이었다. Y1이 제곱이나 Y2이 제곱이었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거 성립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 거는 선형이고 동시에 호모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제 구해서 일반 해를 특수해로 우리가 바꿨었죠. 마찬가지로 이기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자,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값만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를 갖다가 특수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시점 혹은 위치에서의 y의 값, K제로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점에서, 물론 다른 점에도 상관없겠지만 보통 같은 점에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점에서의 미분값. 이 두 개가 딱 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해가 나오게 된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 이제 딱 어떤 특정한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개의 우리가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게 미분 방식 같으면은 실은 이제 first order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에서는 일개 미분에서는 내가 어떤 두 개의 점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의 y 값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미분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바로 다음 순간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기울기니까 내가 어떤 점인지를 알고 기울기라니까 그 다음 점에서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쭉 우리가 이제 쌓아 나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x하고 y하고 y 프라임이 주어지니까 바로 미분이 주어지지 않고 이게 미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시점에서의 y 값과 y 프라임 값을 알면은 그러면은 y 프라임 값을 이용을 하면 그 다음 점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번에 그 점에서의 기울기 값은 그러니까 일개 미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바로 주어지지가 않고 이게 미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울기의 변화량으로 붙어서 그 다음 순간의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얻어냅니다. 그걸 가지고서 바로 그 다음 점에서의 또 기울기를 얻게 되고 그 기울기 가지고 또 이제 쭉 쌓아 나가게 되면 그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왜 우리가 초기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한지 미분이 필요한지 갖다가 방정식 형태로부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해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y1, y2 두 개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왜 두 개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사이의 관계는 조금만 더 우리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두 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일반 선형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해가 이제 우리가 그 일반 해, 그러니까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좀 받아들입시다. 이거를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초기 조건 두 개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뭘 결정하느냐? C1, C2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특수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y2' 플러스 y가 0이다 라는 미분 방정식, 이게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y0는 3, y'0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이제 특수해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은 이거를 만들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갖다가 선형 결합한 사인 x와 코사인 x를 선형 결합한 두 개의 이런 해가 일반 해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합니다. y0는 여기에서 이제 C2가 남게 되고요. C2가 0이 되고요. C2가 3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y'0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이제 이 코사인이 남겠죠. 그죠? 사인이 비교랑 코사인이니까 C1이 남게 되고 그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C1, C2를 우리가 이 초기 조건으로 붙어서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답이 무엇이다라는 특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y1, y2의 처음에 그 일반 해를 표시를 했던 그 두 개의 y1, y2는 실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필요하냐면은, 이 두 개는 서로 우리가 비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y1이 예를 들어서 밑에 것 같은 밑에 붙인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y1이 sin x이고 y2로 내가 이 sin x를 잡았다. 뭐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보면은 지금 이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결국은 두 개가 동일한 비례하기 때문에 C1, C2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자유도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y1, y2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C1과 C2가 서로 내가 어떤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서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항상 만족하는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1, y2가 이게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구간에서 그다음 어떤 오픈 인터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어떤 우리가 그 사이즈를 가지는 구간에서 이제 그게 서로 완전히 비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번에 이거 각각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게 세컨 오더 리니어 ODE를 갖다가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y1, y2 두 개의 우리가 해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트를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의 어떤 솔루션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용어상 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y1, y2를 한꺼번에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이 베이시스가 아니고요. 이 전체 두 개를 y1, y2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더 베이시스가 아니고 베이시스니까 실은 이런 베이시스를 왜 잡는 방법은 실은 무수히 많이 있고요. 어찌됐거나 간에 두 개가 서로 비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우리 유효한 어떤 그런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일반 해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개 서로 이제 우리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y1, y2가 두 개가 서로 선형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선형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두 개가 있을 때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개가 선형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거는 내가 그걸로 어떤 애가 이와 같은 y1x 어떤 특정한 인터벌에서 두 개의 선형 결합이 0이 된다. 항상 그 구간에서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두 개가 0이다. 라는 거는 바로 K1과 K2가 0이 되어야만 된다.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Y1, Y2가 선형적으로 독립인 겁니다. 이게 자 그렇지 않은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얘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니 요거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하니? 그러면 0이 아닌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K1 혹은 물론 K2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K1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K1이 아니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놓고 양변을 K1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Y1이 마이너스 K1분의 K2의 Y2가 되는 거니까 아하 뭐냐면 그 구간 안에서 Y1은 항상 Y2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상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리니어하게 디펜던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형 방식도 만들었을 때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그게 항상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K1, K2, 0이 되는 것만이 내가 이제 그거 해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굳이 정의하는 이유는 일반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개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 y1 해가지고 y2 해가지고 yn까지 쭉 있는데 n개의 함수에다가 내가 어떤 상수로 곱한 거가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0이 된다라는 거가 만약에 그게 모든 K1의 K 개수에 대해서 이게 0이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면 이거는 Y가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선형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세 개의 함수가 있어요. 자, K1에 곱하기 자 X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함수는 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K3에 내가 만약에 X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다. 요렇게 우선 그거 하기 전에 X의 3승이 0이 된다. 자, 요거를 갖다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주어진 우리가 무슨 0하고 1 사이에 항상 0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K1, K2, K3가 다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X, X제곱, X3승은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항이 X3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X제곱이었다고 칩시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이거를 0을 만드는 K1, K2, K3는 항상 0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X의 그 구간의 값이 항상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닌 K1, K2, K3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형적으로 독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봐서 그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X하고 X제곱을 갖다 선형 결합을 하면 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쭉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만 있을 때는 비례하냐 비례하지 않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얘기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냐면 세컨오도 리니어 ODE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그 해는 항상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게 되고요. 걔네들은 어떤 리니어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해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할 텐데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염두를 해두면서 우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조금 나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테크닉을 배우겠는데요. 뭐냐면은 메소드 오브 리덕션 오브 오더.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는 뭐 기술 이런 거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식을 딱 봤더니 내가 톱밥으로 해가지고 해 하나 내가 딱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y1이라고 해보죠. 근데 하나는 보이는데 하나는 톱밥으로 보이는데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그 푸는 테크닉이 이제 내가 이제 차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선형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자, 이런 이퀘이션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 y1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해를 어떻게 트라이를 하냐면은 그 y1에다가 어떤 ux라는 거를 곱한 거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y라고 합니다. 그래서 ux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라고 하면은 이건 내가 선형적으로 독립의 해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요. ux가 상수가 아닌 어떤 그런 해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만이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일반 해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딱 넣고서 그다음에 이제 y1은 이걸 만족을 하죠, 그죠? 만족을 하고 내가 y가 만족을 한다고 했을 때 넣고서 쭉 전개를 하면은 y 어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냐면은 쭉 정리를 하면은요 y1 플러스 p의 y1이 0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넣고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보이는 거가 오늘의 퀴즈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꼭 풀어서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만 낼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갖다 이제 풀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u 프라임하고 u2 프라임으로만 이루어졌어요. u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u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대문자 u라는 함수로 내가 바꿔치기 하면은 그 u에 대해서 이 이퀘이션은 어떻게 써지냐면은 u 프라임 플러스 u에 y1에 2y1 프라임 플러스 py1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그냥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컨 오더가 ODE가 퍼스트 오더 ODE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푸는 건 이제 변수 분리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u분의 pu가 마이너스에 y1 플러스 2y1 프라임 플러스 p가 되겠고요. 양쪽으로 적분을 쭉 하고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u가 뭐가 나오냐면 y1의 제곱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p의 dx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p를 갖다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closed 폼으로 나오게 되고요. u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u를 갖다가 미분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y2는 u 곱하기 y1인데 이거가 u가 이걸 적분한 거니까 여기는 u를 적분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u는 지금 이게 exponential이고요. y1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기 때문에 양수를 내가 적분을 하면 상수가 될 수 없어요. 상수가 되려고 하면 항상 0을 적분하는 거가 상수가 되는 거고요. 양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최소한 x에 비례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한 y2는 뭐냐면은 y1하고 선형적으로 독립인 그런 해가 나오게 되고요. 그건 y1, y2가 바로 우리가 일반 해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example 들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y2 프라임에 마이너스 xy 프라임 곱하기 y가 0이다. 자, 이거의 해를 딱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해를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혹은 여러분 쉽지 않게 통법을 쓰면은 y가 y 콜 x가 얘를 갖다 만족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그 0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1, 여기는 이제 x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y1의 x 내가 첫 번째 해는 쉽게 구해. 나머지 하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을 보면 여러분 도저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이 포뮬러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풀 때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시험 문다거나 아니면 할 때 이거를 외우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냐면은 이런 해를 알고 있으면 다른 해는 내가 여기에다 어떤 다른 함수를 곱해가지고 U에 대한 이퀘이션을 세운 다음에 그걸 쭉 풀면 된다. 결국 이제 U에 대해서는 이게 미분이 나올 거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보면은 대문자 U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가 되는 거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풀지 뭐 이걸 공식을 외워가지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기왕에 우리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써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P는 뭐가 되냐면은 P는 이걸 표준 형태로 바꾸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P를 적분하는 거는 이걸 이제 마이너스의 로그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 u는 뭐냐면은 x의 제곱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로그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x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x 분의 빼기 x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u를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y2가 나오고 y2는 이제 x에다가 x 곱하기 이걸 적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럴에 x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에 dx가 되고요. 그걸 적분하면은 x에 로그 x 플러스 이건 x분의 1 나오게 되고, 그럼 다른 해는 뭐가 되냐면 x에 로그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로그 x 아니 이제 x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예. 처럼 얘기한 것처럼 복수수를 생각하면 붙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게 절대값이 이제 나중에 그 경우에만 우리가 붙여주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어떤 이론,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고서 그것들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우리가 일반해를 갖다가 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웠었고요. 자, 2.2절은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ODE의 수한 형태인데요. 그 개수가 전부 다 컨스탄트인 경우, x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다 일반 상수일 때 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찾는 겁니다. y2 프라임 플러스 예를 들어가지고 ay 프라임 플러스 b는 0 이런 건데 이제 a하고 b가 다 상수 숫자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거를 만족하는 두 개의 선형 독립인 해를 찾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자, 근데 그걸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힌트를 얻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개 미분 방식 같으면요, 그래서 y 프라임 더하기 ky가 0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걸 풀 때는 어떻게 뭐 변수를 통해서 풀기는 풀지만은
이거 쉽게 이거의 답이 exponential minus kx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가 한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곱하기 어떤 상수가 나오려고 하면 그건 exponential 함수 대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미분해도 차수가 안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뭐 x다, x제곱이다. 그럼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져 절대로 이거를 만족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exponential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미분을 하더라도 차수가 안 떨어지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요거를 결국은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y를 미분해도 차수가 만약에 다항식이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수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우리가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실은 y가 어떤 지수함수 형태일 때, exponential lambda x일 때 이제 그거를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고 해보면은 람다의 제곱에 람다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exponential에 람다 x가 0.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람다 x는 이제 항상 양수니까 이건 우리가 잠깐 무시하면은 이렇게 남는 거는 이제 람다에 대한 이퀘이션으로만 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characteristic equation.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어떤 우리가 뭐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가 담긴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2차 람다의 2차 방식을 풀게 되면은 람다가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두 개가 각각의 내가 람다 1, 람다 2라고 하면은 그 exponential 람다 1, 람다 2로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해는 exponential 람다 1x, 다른 하나는 exponential 람다 2x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두 해를 갖다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해가 이제 판별식에 따라서 해가 실수일 수도 있고요, 중근일 수도 있고, 그다음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에서 우리 따로따로 한번 논의를 좀 해볼게요. 자, 판별식. 자, 판별식 D는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 개의 우리가 실근을 가지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두 개의 루트를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람다 1하고 람다 2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반 해는 y는 c1의 exponential의 람다 1x 마이너스 c2의 exponential 람다 2x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더 그냥 게임 뭐 다 솔브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람다 1, 람다 2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비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선형적으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하긴 한데 y2' 플러스 y' 마이너스 2y가 0이다. 그리고 이 초기 조건이 y 제로는 4, y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정 방정식, 특징 방정식이라고 하나 characteristic equation은 뭐가 되냐면은 람다의 제곱 더하기 람다 마이너스 2는 0.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바꾸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람다는 1 혹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이 두 개를 갖다가 선형 결합한 거 c1 exponential 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자, 초기 조건 x 이퀄 0일 때 값을 대입하면은 c1 더하기 c2 이게 4라는 얘기가 되겠고, 한번 미분하고 0을 대입하면은 c1 마이너스 2의 c2가 마이너스 5가 돼서 연립방식 풀면은 c1은 1, c2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뭐가 되냐면은 exponential x 더하기 3개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값이 y = 4였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쭉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익스포넨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감소하는 부분, 그렇죠? 쭉 감소하는 함하고 여기 증가하는 거 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이런 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아 해가 이런 형태가 되고 뭐 감소하거나 다양한 초기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그 0보다 큰 경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판별식 0이 된다. 판별식 0이면 중분을 가지죠. 영어로 real 더블 루트라고 합니다. 중분을 가지고요. 그 중분은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분의 a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를 구해는 해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y1이 우리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밖에 못 구한 겁니다. 어쨌든 나머지 하나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요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방금 배웠던 뭐냐면은 리덕션 오브 오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다른 하나를 찾는 거는 y1을 찾는 거는 얘가 이제 그 y2가 그 y1 곱하기 어떤 이제 함수다. 상수가 아닌 어떤 함수의 곱이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넣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에 u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y2를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놓고서 이 y2가 원래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놓고서 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 마이너스 2분의 a에 의해서 쭉 여러 개의 항들이 상쇄가 되고요.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은 우리가 남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대입할 거냐면 y2 다음에 2에 플러스 b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거를 그러면 남는 거는 다 정리가 되고 남는 거는 u에 대해서 u 더블 프라임의 y1이 0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 y1은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국 뭐냐면은 u 프라임이 0이다 라는 건데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거는 바로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C1 더하기 C1x 더하기 C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UX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Y2X는 여기까지도 보일까? 네, 보이고. Y2X는 여기에다가 요거 곱하기 C1x 더하기 C2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AX인데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선형 결합해서 일반해를 구하는 건데 이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X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Y1으로. 그죠? 여기서 Y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사족인 거예요. 사족이어서 C2를 그냥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C1은 상수잖아요. 어차피 상수는 내가 일반을 구할 때 상수는 곱하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나한테 뭐만 필요하냐면 다른 애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고요. y2x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예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 해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 갖다가 넣고서 만족이 되는지를 보면은 만족이 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반 해가 yx는 c1 더하기 c2의 x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ax 이렇게 나오겠고요. 얘를 한번 들어보면은 y2' 플러스 y' 플러스 0.25y가 난다. 초기 조건은 y0은 3이고요. y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3.5.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0.5가 나오고요. 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의 y는 뭐가 되냐면은 c1 더하기 c2의 x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x 이런 결과를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 제로하고 y 프라임 제로 그냥 여러분 뭐 쭉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면은 이제 c1하고 c2가 어떻게 나오냐면 c1은 3 그리고 c2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이제 해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x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결국은 x가 커지게 되면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니까 0으로 가는 건데, 이게 직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선가는 원점을 이제 그 x축을 갖다가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는 가장 복잡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경우에는 판별식이 음수다. 음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복소수분을 가지게 되죠. 수순을 가지게 되고요. 그때 람다는 우리가 표현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의 판별식의 절대값 씌운 거, 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의 i의 루트의 절대값 d,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치환을 하죠. 오메가라고 치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에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됩니다. 이게. 자, 비록 복소수, 켈리 복소수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자, 비록 이게 복소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두 개가 서로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 그 조건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여전히 수학적으로 유효한 해가 됩니다. 그림 놔두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 x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ax에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얘가 바로 고부가 나와서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저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안 배웠다고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요. 자, 익스포넨셜에다가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거 i 곱하기 어떤 복소수, 근데 실수, 이걸 우리가 순허수, 익스포넨셜 순허수를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일러 전개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익스포넨셜 알파는 우리가 이제 테일러 전개로 하면 1 플러스 알파에 2 팩토리얼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의 알파의 3승이 쭉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실수로 정의된 어떤 우리가 그 함수를 복소수로 우리가 이제 바꿔줄 때 우리가 가장 보통 쓰는 거 뭐냐면은 그걸 갖다 테일러 익스펜션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값들이 복소수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복소수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화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익스포넨셜 n이라 가지고 익스포넨셜 i의 x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알파 대신 i x를 쭉 넣으면은요 1 플러스 ix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i의 3 팩토리얼분의 x의 3승 쭉 되고, 실수하고 허수를 따로따로 묶어보면은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분의 x의 4승 쭉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부분은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의 3승 더하기 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익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뭐를 테일 익스펜션 한 거냐면은 코사인 x를 테일 익스펜션 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거를 사인 x를 테일 익스펜션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ix는 바로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일러 공식이에요. 굉장히 그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애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र्스에서. 자, 여러분 이거를 쓰면 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몇 가지 이그젠플들이 쉽게 좀 풀리는데 문제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료를 섞어져 있어가지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문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2 더하기 1 플러스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를 뭐 몇 승을 하면은 1로 돌아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거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는데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코사인에 4분의 파이 x i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익스포넨셜 i의 4분의 파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몇 제곱을 하면은 돌아올 것이냐? 딱 봐도 이거를 내가 8승을 하면은 그러면 익스포넨셜이 이제 8이니까 바로 들어오잖아요. i의 2파이가 되고요. i 2파이는 바로 누게 됩니다. 오일러 공식 쓰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8승하면 바로 돌아오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주 유용한 그러한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거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서요. 이 뒤에 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ax의 코사인 x 코사인의 이게 빠졌네요. i 오메가 x가 x죠. 코사인의 오메가 x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사인 오메가 x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어떤 이제 함수 f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i의 g 이렇게 되는데 내가 물론 이제 두 개 선형적으로 독립인 해를 하나는 f 플러스 ig하고 f 마이너스 ig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베이시스로 그것보다 좀 더 편한 건 뭐냐면 f하고 g를 갖다가 내가 이게 왜냐면 이건 두 개가 또 이제 독립이니까 두 개가 그 두 개를 해서 그냥 적당히 조합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가 더 이제 더 간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y1, y2를 뭘로 잡냐면은 이렇게 fg.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는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x의 코사인 오메가 x고요. y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x에다가 사인 오메가 x.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이제 회로 잡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로 두 개를 베이시스 잡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제 y는 일반 해는 이 두 개를 선형 결합한 마이너스 ax의 a의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x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인데, 그냥 여러분들 한번 0.4의 y 프라임 플러스 6.04의 y는 제로, y 제로는 0이고 y 프라임 제로는 3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캐릭터스틱 이퀘이션을 놓게 되면은 구하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0.2에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0.2가 되겠고 오메가가 이제 3이 되겠고요. 그래서 y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x의 a 코사인
3x 플러스 2에 사인 3x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y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x에다 0을 넣게 되면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a만 살아남죠. 여기 0이 되니까. 그래서 y가 제로에 붙어서 이제 a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 제로가 3이다 라는 것으로 붙어서 이제 미분하면서 조금 tedious 한데 구하면은 b가 1이 나옵니다. 1이 나왔어요. 해는 이제 뭐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x 곱하기 사인 3x가 됩니다. 그림 한번 그리고 끝내면은 x가 됐을 때 이제 y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요 지수함수가, 여기 있는 지수함수가 하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x 하는 거 뒤집은 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2x 이 둘 사이를 얘가 이제 3x니까 이제 그 주기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이렇게 감쇄하면서 폭이 줄어들면서 진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상수인 그런 이제 이게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물리적 시스템에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